자, 14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카푸어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카푸어님 정말 감사합니다. 화물차 매물 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않는이 아닙니다. 않는 이유. 그러니까 화물차 매물 사기가 지금도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인즉슨 지금도 화물차 사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화물차 기사분들이 지입 사기 조심하라고. 네. 지금도 많아요. 이건 뭐 지입 사기는 뭐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야? 택배도 많이 택배. 택배도 있잖아요. 그 탑차 팔아먹으려고, 탑차 중고인데 그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우리 쪽에 오면 기사 시켜줄게, 좋은 색도 줄게 하면서 꼬셔가지고 굉장히 하자 많은 차 비싸게 주고 팔아가지고 굉장히 험지로 있잖아요. 보통 지금 택배 하러 가면 자리 있어도 험지 아니에요. 험지. 좋은 자리 없거든요. 나쁜 섹터란 말이에요. 근데 보내가 지치고 나가게 해서 차 대팔게, 헐값 대팔게 만들고 빚만 지게 만들고 돈 벌러 왔다가 이제 돈을 까먹고 나오는 거죠. 이 화물차도 마찬가지야. 화물차도 돈을 벌러 왔잖아. 돈을 벌러 왔는데 돈을 까먹고 가는 거예요. 그럼 화물차 사기 어떤 거냐? 보통 지입 사기죠. 지입 사기. 지입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화물차를 사가지고 어떤 지입으로 들어가서 고정적 일을 받는 거죠. 보통 화물도 일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죠? 콜바리하고 지입이 있어요. 콜바리는 뭐냐 하면 화물맨이라는 어플 있죠. 그 어플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지입을 잡아서 이제 일을 하는 거. 그걸 이제 콜바리라고 합니다. 어플 가지고. 그래서 화물차 기사분들 폰 2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화물에 2개씩 띄워놓고 있잖아요. 수시로 보면서 이렇게 짐 뭐 잡을지 보고 있는 거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 콜바리. 지입은 뭐냐 하면 이제 지입회사에서 소속으로 들어가서, 지입회사 소속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이제 실어야 될 고정 짐이 있어. 그 짐만 실으면 그만이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콜바리는 일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 시간이 없어요. 개인 시간이. 돈은 벌 수 있는데 잠도 많이 못 자고 집에 가지 못해요. 그리고 건강이 나빠져. 지입은 단점이 뭐냐 하면 일을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할 수 없다는 거. 대신에 고정적인 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짐을 따로 잡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워라밸 보장되는 거. 그래서 지입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요. 보면 왜냐, 나는 저 집만 실으면 그만이니까. 보통 고인물들이 보통 지입을 많이 합니다. 화물이 오래 하신 분들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 지입보다는 개별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화물차가 빨리 갚아야 되니까. 지입 사기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쪽에 차 사서 들어오면, 우리 회사 들어오면 일 많이 줄게. 매달 매출 한 1400 초면만 찍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여기서 차, 대신에 차는 우리 회사에서 사야 돼.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 가가지고 그 차 사야 돼. 우리가 차 뽑아줄게 해가지고 차를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사게 해서, 새 차를 사게 하는 거예요. 사게 해서 이제 짐을 줘요. 짐을 주긴 하는데 문제가 똥짐을 줘. 아니면 뭐 운임료가 낮다거나 아니면 이제 험지를 보낸다거나. 화물을 처음 한 사람은 여기가 험지인지 좋은 짐인지 모르잖아요. 실어보고 아는 거죠. 운전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을 뺑뺑이 시키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뺑뺑이 시키다 보니까 지쳐요 이게. 예, 맨 처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면 지치는 거야. 거기다 막상 일해보니까 남는 것도 별로 없어. 차 태고 포 태고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그 화물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공차로 운행하는 게 별로 없어야 돼요. 일단 수금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물 매출이 찍어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돈을 제때 주는 좋은 그런 거래처도 있는데 거래처 확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항상 거래처가 없어요. 고정 거래처가 있으면 내가 항상 이제
뭐 다른 짐 싣더라도 올라올 때 그 고정 거래짐 실어서 오를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짐을 막 잡아야 되는 압박감이 없어. 그리고 고정 거래처는 그래도 돈을 제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나중에 떼먹는다는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많아요. 뭐 1,400, 1,500 찍어도 돈 못 받아가지고 수급 못 해가지고 적자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공차로 많이 가서, 예. 화물차는 아시겠지만 공차로 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손해야. 화물차는 그냥 바다에 기름 뿌리는 거예요. 공차로 가도 연비가 얼마 안 나와. 한 3 나옵니까? 3에서 3.5. 그러니까 공차로 100km 가도 엄청난 손해야 이게. 일반 세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반 세단. 예. 공차로 300km 가면 엄청난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 이 차가 얼마짜린데. 바닥에 그냥 돈을 뿌리는 거야 이게. 아무튼 그럼 이런 사기가 왜 안 없어질까? 사실 저는 뭐 화물일에 뭐 해본 적도 없고 뭐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화물 유튜브 많이 보고, 그리고 화물 일들 했던 분들이 얘기 들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예. 화물차 기사마다 의견이 다 다르니까. 일단 근절이 난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화물 기사로 진입하는 정성 루트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크죠. 그러니까 화물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보통 화물 같은 게 그나마 화물차로 일하는 기사분이 있으면 그래도 그분들한테 얘기 듣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게 주변에 화물 하시는 형님이나 뭐 지인분 있으면 그분들 얘기 듣고 설명 듣고 가면 사실 이런 거 당할 일은 없거든요. 네. 좀 발품팔고하면. 근데 화물 일 자체가 이 기사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가라는 정성 루트가 없어요. 지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거 잘 알고 있어요. 니들 화물 일 아는 사람 없지, 주변에 아는 사람 없지, 그러면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 일을 하지 못할까, 이걸 잘 알고 있어. 화물차를 어떻게 사는지, 일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망이 없습니다. 이런 걸 뭐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기에 낚이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나 이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보통 화물일 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은 분들은 없어요. 보통 무이푼을 합니다. 무이푼으로 돈을 쥐고 오는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빚쟁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싶어요. 화물일을 빨리 하는 거 중요하지만 잘 알아보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 보통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라이브로 그 차를 산단 말이에요. 화물차 엄청 비쌉니다. 진짜 비싸. 예. 25돈 이런 거는 뭐 3억 가까이 해요. 잠깐만. 볼보 이런 거는. 거기다 외제차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특장이라 해가지고 외제차 모델은 윈바디가 없어요. 윈바디 달아야 되거든요. 차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카니아나 이제 볼보 같은 거, 벤츠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윈바디를 안 만들, 그러면 있잖아요. 차를 사가지고 윈바디 따로 제작을 해야 돼. 그것도 수천 깨지거든요. 우리나라 차는 윈바디 모델이 따로 있는데 외제차는 윈바디 모델이 따로 없어. 그럼 업체 가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그리고 보통 있잖아요. 그 화물차 타면 에어컨도 따로 달거든요. 화물차 에어컨. 왜냐하면 그 차량 에어컨이 약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시동 에어컨이라고 해서 시동이 꺼져도 에어컨 작동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에어컨 달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 넘기더라 이게. 네, 300만 넘기듭니다. 일본 우리 시스템 에어컨보다 더 비싸요, 여러분. 화물차 에어컨이. 그리고 노란색 번호판, 그게 4, 5천만 원 하거든요. 그거 하면 여러분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야. 집 한 채를 오라이브로 사는 거, 이것도 영끌이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 다 지금 영끌이란 말이에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거야, 큰 돈. 엄청나게 무리해서 가는 거예요, 화물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 일 시작하신 분들 거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벼랑 끝에. 뭐 윈바디 아니면 이제
카고, 덤프트럭도 마찬가지. 덤프트럭도 2억 넘거든요, 차가. 그러니까 다 빚으로 하죠, 빚으로. 선수가 얼마 내고 하는 게 다 죄다 빚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을 빨리 하고 싶거든. 빨리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뭔가 이제 차를 빨리 사고 싶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일 주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런 거 이제 급하게 하다 낚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매물 상의를 당해도 보상을 받거나 처벌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여러분. 이 보면 말 그대로 사기잖아. 사람 등쳐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매물을 사기를 해서 저 사람이 뭔가 이제 처벌을 받았다. 그런 사례 들은 적 있습니까? 없죠. 그냥 당한 사람 바보예요. 당해도 뭔가 내가 뭐 이만큼 당기 때문에 뭐 금전 보상받는다. 소송을 통해서 내가 이긴다. 이런 사례가 없어, 이게.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당한 사람 바보예요. 그냥. 막 이런 걸 당했다고 해도 뭐 그렇게 이제 판매한 사람을 뭐 사기죄로 집어넣는다거나 그걸 이제 재판까지 가서 이긴다거나 그런 사례가 이게 없을 겁니다, 아마.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야, 이게. 내가 이걸 해도 안 잡히니까. 어떡할 거야, 그러면. 니들이 잘못 알아보고서 니들이 바보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없어지는 거야. 만약에 매물 사기 해가지고 이거를 증거를 좀 만들어서 사기죄를 고소해서 이런 매물 사기 치는 사람이 사기로 처벌당하고 깜빵 가는 사례가 많으면 좀 없어지겠죠. 근데 저는 안 없어지는 이유가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뭐 이런 걸로 처벌당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뭐 잡아 넣을 거야. 어떻게 증거 만들 거냐고. 그리고 막상 매물 사기 당해도 생각해보세요. 뭐 사기죄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있잖아요. 화물차 기사들 생각해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법정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소송해도 돈 들고 맞잖아요. 화물 하시는 분들 하루 일하는 게 정말 급한데 시간이 금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매물 사기 같은 거 당해도 참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화물일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물상에 안 다니실 거면 가장 좋은 방법, 주변에 화물이 오래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시고 이제 좀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화물차 기사분들, 화물 오래 하신 분이 화물을 하겠다면 말립니다. 19번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 말립니다. 웬만하면 다 말립니다. 고위무리수로 말립니다. 네. 유튜브 같은 데 보더라도 화물차 관련 영상들 보면 대부분 화물차 하지 말라고 하지 화물차 추천한다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분야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화물차 경기가 안 좋아. 화물일이 많이 없어요. 차는 많단 말이야. 짐은 고정적이고 그리고 화물 운임료가 과거 대비 안 올라갔습니다. 뭐 차값이나 기름값, 세금은 다 올라갔는데 운임료는 그대로거나 거의 안 올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좋은 짐을 싣는 분들 제외하고는 잘 되기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화물차 오래 하신 분들이 말리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물론 자기 밥그릇 뺏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일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옛날만큼 큰 돈 못 벌어요, 이게. 거기다 차값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옛날에 90년대 화물이 잘 나갈 때는요,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그때 화물차가 떼돈 벌었거든요. 90년대 이럴 때는. 그때는요, 화물차 사면요, 한 대 가지고 1년 바짝 하면 그 화물차 값 벌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아예 기사를 그냥 월급 주고 고용하고 자기 일을 안 해. 차만 사가지고. 그렇게 해도 막 돈 엄청 많이 가져고. 그래서 그 돈 벌어가지고 뭐 차 한 대 더 사고.
막 차 3대씩 막 사가지고 기사만 고용하고 자기는 이제 그 돈 받아가고 그렇게 벌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이제 한 대 관리하기 힘든데. 요즘에는 대형 화물 하시는 분들이 1톤 트럭으로 바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1톤 트럭도 좋긴 한데 단점이 일을 무조건 많이 해요. 1톤 트럭은. 예. 하루에 한 탕 해가지고 안 되고 4탕 5탕 해야 되죠. 이게. 예. 그래서 짐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돼. 이삿짐도 가야 되고 뭐 야채도 실어 다 해야 돼. 저게. 예.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1톤 트럭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1톤 트럭도 영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영업 같은 거. 고정거래처 같은 거. 그걸 잘해야 버는 거지. 다 잘 버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뭐 화물일 하시는 분들 매물 사기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 챙겨가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